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7일 목요일 늦은 시간 인사드립니다. 자, 이준석 7시부터 징계위원회가 아니죠. 윤리위원회,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 오늘 출석을 했죠. 아마 이 결론이 지금 7시부터 했기 때문에 자정이 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당 대표를 징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9명의 윤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또 일단 이준석의 소명을 듣고 9명의 윤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개진을 할 수도 있고 또 심사숙고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김철건 당대표 정무실장도 징계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고 워낙 이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론이 나올 걸로 보여서 아마 자정이 넘어서 어떤 그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 긴장감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그 최고위원회의도 전격 취소를 했죠. 그리고 여의도 모처에서 다른 일정 잡지 않고 오늘은 SNS 활동도 하지 않고 숙고 그러니까 오늘 전략을 논의를 생각을 했겠죠. 뭐 참모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겠죠. 본인이 직접 윤리위에 출석을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놓고 아마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준석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몇 사람이 대신 방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이준석을 만약에 어떤 중징계를 내리면은 뭐 당이 혼란해진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중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당이 더 혼란해지고 오히려 중징계 때 이준석이 반발을 하는 것은 이 시간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고 뭐 비대위가 되든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은 이준석에게 갈 마이크는 별로 없죠. 뭐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지금이니까 이준석이 출연을 하자고 막 하지만은 일단 당 대표 쪽에서 물러나서 야인이 되고 특히 어떤 징계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계속 마이크를 줄 언론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은 더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은 지금 이 상황을 본인이 어떤 도덕적 해이, 부패, 뭐 성접대, 그리고 그것을 증거인물 교사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윤핵관, 본인의 이름을 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자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 간장 한 사발 그런 말까지 했죠. 뭐 간을 보는 안철수, 장제원, 간장 한 사발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게 정치화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준석이 제명을 받지 어떤 제재를 받지 않으면은 징계를 받지 않으면은 이것 봐라.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윤핵관이 윤리위 뒤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대적인 반격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장기간이죠. 임기가 아직 1년 남았으니까 1년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강하게 한번 진통을 겪고 나서 체제를 정상화시켜야지 계속 그대로 두면은 이준석은 끝까지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이준석이 또 그렇게 나오면은 이준석 퇴진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 그렇습니다. 당심이 그렇고 민심도 지금 이준석에게 상당히 떠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2030 이대남 남성들을 중심으로 뭐 이준석을 지키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지만은 일부죠. 전체 여론에 비하면 상당히 일부분만 이준석의 우호적이고 나머지는 이준석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준석이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 짧게 혼란이 있지만 정리가 될 것이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길게 혼란이 있는데 그 혼란 와중에 이준석을 자진 사퇴하라. 뭐 윤리위는 아니더라도 그래 그 성문제, 성접대 문제 이것은 그래 뭐 윤리위에서 결정을 안 했다 쳐도 뭐 증거인멸은 결정 안 했다 쳐도 당을 이렇게 집권당을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이런 여론이 확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가장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소통마당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준석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을 벌써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초유의 사태에 어떤 결론을 내려도 어쨌든 이준석의 리더십은 이미 사실상 붕괴돼 버렸습니다. 리더십 끝나버렸습니다. 리더십이 없는 당대표가 징계를 받지 않고 어떻게 뭐 넘어간다고 해도 식물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퇴진 압력, 자진 사퇴 압력까지 나옵니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죠. 이인재 그 고문 같은 사람도 지금 용퇴하라. 용퇴가 최선이다. 당도 구하고 당신도 사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경고가 나와도 일부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런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뭐 경고가 아무것도 없이 경고를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그 경고가 나오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징계가 안 되더라도 당내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서 당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 책임을 물어서 사퇴 요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에 언론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준석에 대한 당내 불만이 누적이 돼 있다. 특히 그때 대선 때 가출 소동을 일으켰을 때 의원총회장에서 이준석을 불러놓고 이준석을 퇴출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슬아슬한 고비까지 갔었죠. 그때 분위기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에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선이 한참 때인 1월 초에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사퇴하고 뭐 이준석이 가출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 국회의원들,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준석에 대한 탄핵, 그때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탄핵 여부를 조사를 해봤더니 80% 가까이 동의를 했다. 소속 의원. 그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9명입니다. 그러니 80%라면은 이준석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이 87명이 되는 것이죠. 자, 80%가 찬성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선대위 운영 방향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또 갈등을 일으켰고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도 이 친윤계와 계속 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2달도 채 안 됐는데 그동안 싸운 의원들만 해도 뭐 정진석, 배현진, 안철수 이렇게 계속 그 장제원까지 이렇게 계속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더 불만이 더 누적이 됐습니다. 불만이 누적이 된 이 상황이어서 박성중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만한 행동이나 언어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분석은 자,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5명인데 국민의힘 한 의원이 직접 이런 말을 했네요. 내부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의원은 10명 정도다. 자, 10명 정도다. 10%에도 못 미치죠. 당 대표를 따르는 국회의원이 집권당의 대표를 따르는 국회의원이 집권당 국회의원이 10%도 안 된다. 그때 대선 때 파악을 했을 때 탄핵 반대가 그럼 22명이었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또 많이 그 탄핵 찬성 쪽 이준석 아웃 쪽으로 돌아서서 10명 정도다. 자, 뭐 손으로 다 꼽을 수 있습니다. 하태경이나 뭐 대변인 하는 이런 사람들 몇 사람 있죠.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신문은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이뤄질 경우에 이준석은 한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이야기네요. 경제도 어렵고 당 상황도 복잡한데 국민들이 이준석의 얘기만 듣고 있는 것에 피로함을 느낀다. 그래서 마이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김건식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전 전략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 대표로서 신중치 못한 행동, 과도한 언론 노출, 젠더 갈라치기 이런 이준석의 노선과 행태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성접대 징계권에만 집중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걸 갑자기 간장
한 사발 해서 당내 권력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해버리면서 스스로 이준석이 사면 초과에 빠졌다. 자, 이렇게 해서 당내에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극히 일부 이준석이 당직을 주고 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아주 이준석에게 안 좋게 나옵니다. 그전에는 일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는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에게 졌죠. 그런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대표가 됐습니다. 지금은 일반 국민 여론도 안 좋습니다. 오늘 발표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여기서 데일리한 의뢰로 이준석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 제일 높게 놓은 것이 이겁니다. 이준석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윤리위원회고 이런 거 기다리지 말고 이 정도 되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 응답자가 33.8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내년 6월까지니 그때까지 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20.7에 거칩니다. 20.7. 자, 자진 사퇴보다 10%포인트나 적죠. 거기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당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한 20%씩 각각 차지를 합니다. 자진 사퇴가 제일 많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리는 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이준석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31%로 가장 많습니다. 그전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조원 CNI 조사에서도 징계 여부 논의 대상이 된 이준석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가 무려 51.8%. 필요 없다, 자진 사퇴 필요 없다, 40.5%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당내 분란이 계속 커지고 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피로감에 모두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퇴진론, 자진 사퇴론이 본물처럼 터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윤리위원회에서 오늘 밤에 징계를 안 하면, 징계 안 한다고 해서 이준석이 안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래서 윤핵관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하면은 국민들이 피로감이 쌓이고 그 피로감은 결국 이준석에게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진 사퇴 요구, 이렇게 되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준석의 리더십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붕괴됐습니다. 당 안에서, 여당 안에서 리더십이 붕괴됐습니다. 아니, 소속 의원들 중에서 10명 중에 1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당대표를 지지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앞으로 당을 이끌고, 집권 여당을 이끌고 갈 것이냐. 자,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식물대표 상태가 될 텐데 그 식물대표 상태를 본인은 또 견디지 못하고 또 뭔가 막 일을 벌이겠죠. 당대표니까, 여당 대표니까 그때는 스피커, 마이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마이크를 잡고 여러 가지,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격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 안에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탄핵, 탄핵 방법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될 수가 있겠죠. 최고위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퇴임을 한다든지, 그때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릴 때 유승민, 원희룡 이쪽 최고위원들이 썼던 방법, 그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탄핵을 이야기할 것이고, 당원 소환제까지 거론해되면서 자진 사퇴론이 징계를 안 할 경우에 후폭풍이 자진 사퇴 본물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